없습니다. 1년 내내. 보강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하시면 1시에 딱 만나자면 정확히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넘어가는 거 없고 보강 없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여 된다 그랬죠? 근데 취득세는 부가세가 찐득이가 2마리예요. 얘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얘를 10% 추가 내고 얘를 20%를 냅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이거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가 덧붙여 내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라고 배우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이 2개만 뭐라고 불러요? 부가세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농특세하고 뭐만? 지방교육세만 뭐라고 한다고요? 부가세. 물론 교육세도 부가세인데 우리가 교육세가 부가세를 붙는 건 안 배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이 2개만 나오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자 납부세에게 지방소득세 1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에게 지방소득 1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OX. 틀린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죠? 왜? 이건 부가세가 아니라니까. 근데요, 나중에 배우지만 여러분의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그럼 세금 1억 내시죠. 그럼 세금을 1억 내면 이것만 내는 게 아니죠. 이거에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내야 돼, 추가로. 그죠? 하지만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부가세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부가세는 2개밖에 없다니까요. 농특세하고 뭐? 지방교육세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부가세라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바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무조건 아닌 거죠. 내는 건 맞지만 부가세는 아니다. 부가세는 2개밖에 안 배운다. 농특세 10%하고 뭐 지방교육세 20% 해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취득세가 1억짜리를 매매로 사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4%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그럼 400만 원이죠. 거기에 얘네까지 붙으면 46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460만 원. 왜? 얘가 20만 원 나오고 얘가 4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부가해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런 얘기죠. 4.6%. 그러면 1억이면 4.6%면 얼마예요? 460이죠. 그 460의 의미가 뭐다? 취득세가 400만 원이고 부가세로 요거 20, 40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는 부가세가 2개잖아요. 특징이 원래 하나씩만 붙거든요. 근데 얘는 왜 2개냐면 얘가 옛날에 뭐하고 뭐가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해진 거예요. 근데 옛날 취득세에 농특세 10%를 냈었고 옛날 등록세, 지방교육세 20%를 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통폐합이 됐잖아요. 뭘로?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낼 때하고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부가세가 여기 붙던 게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등록세만 들어오면 안 되죠. 뭣도 따라와야 돼. 얘도 같이 따라와야지. 왜? 그래야 금액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취득세 붙은 거고 얘는 뭐? 원칙적으로 등록세에 붙던 애들이 통폐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20%가. 그럼 이건 나중에 할 건데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금방 등록세는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또 등록세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좀 설명할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등록세가 전부 다 합해진 게 아니고요. 등록세 중에서 이것만 뭐 부동산을 뭐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취득세고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하잖아요. 전세권.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근데 등록세 내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는 거야? 등록세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애들하고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이 면허세를 합해가지고 등록 면허세 이렇게 만든 거죠.
2011년도에 통폐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방세가 16개가 있었어요. 16개가. 근데 그걸 통폐합하면서 11개로 줄은 거죠. 그래서 얘가 등록세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리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20%를 내요. 예, 똑같이.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요. 농특세 20%, 농어촌 특별세 20%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세도 농특세를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는데 얘는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감면세에게만 이렇게 됐어요. 감면세에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방 했죠. 양도세 1억을 내요. 돈 내죠? 그걸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돈 내는 걸? 그럼 여기다 뭘 내요? 지방소득세를 내요. 10%. 혹시 직장 다니신 분들 그 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소득세 3%거든요. 근데 원래 얼마대요? 가끔 쓸 때? 3.3%대거든요. 왜 3.3%되냐면 소득세가 3%예요. 그거에 10%인 0.3% 지방소득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국세거든요.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10% 추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다 뭘 내는 거야? 그 금액이 얼마? 10%에 이걸 내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부가세는 아닌 거지. 그죠? 근데 얘를 뭘 받아요? 감면 받았어요. 그 가끔 이래 정부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뭐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걸 샀어요. 양도세가 1억이야. 근데 내가 5년 안에 팔았어. 그럼 몇 프로? 100% 감면받죠. 그럼 세금 1억 다 안 내잖아요. 얼마를 감면받았어? 1억. 그럼 세금은 안 내요. 그런데 뭐는 내야 돼? 부가세로 이거에 농특세 20% 내야 돼요. 결론은 세금을 1억을 깎아준다고 했지만 실제는 8천만 원만 깎아주는 거죠. 왜? 뭘 내야 되니까. 이 감면 1억이 얼마? 2천만 원이 농특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배우죠. 비과세라는 걸 배우고 감면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달라요. 이것도 세금 안 내도 안 낸다고 치면 얘는요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뭣도 안 내. 부가세도 안 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내는 거야. 근데 감면의 면제는요 세금은 깎아줘요. 근데 항상 뭐는 내야 돼? 농특세 20%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면 대상이라고 세금 하나도 안 낸다. 그건 아닌 거죠. 내긴 내야 된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양도세는 납부세액 부가세가 없어요. 언제만 감면 받았을 때만 농특세 20%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라겠죠? 이거 수업 시간에 수십 번 해요. 수십 번. 수업만 들어도 제 입으로만 수십 번 해.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까지 하면 엄청 듣고 가는 거죠. 그런데 틀려. 참, 그죠? 여러분 참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한 번 틀리면 끝까지 틀리는 사람이 있어. 뭐 계속 일관성 있게. 그죠? 그 정신이 또 강해가지고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설명해도 세뇌가 안 돼. 세뇌가. 나는 아니다. 네가 얘기하는 건 나는 소용없다. 난 내 생각.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골치 아픈 거지. 그치? 하여튼 이 시험 합격하려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정석이에요. 제가 다른 건 여러분보다 나은 건 없지만 이건 제가 진짜 잘하죠. 여러분보다. 세법은 여러분보다 나보다 잘하는 거 없잖아. 그죠? 제가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저를 제 얘기를 드려야지. 그 제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죠. 그죠? 강의를 뭐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을 듣는 게 맞아요. 옆에 언니 얘기 듣지 마. 언니 얘기 들으면 골치 아파. 아, 언니가 문제야, 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언니 얘기 듣지 마시고 학원 얘기 잘 들으시고 그 특히 주변에 또 나중에 좀 지나면 그 인터넷 서핑 같은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자료를 구해가지고 자꾸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든 너만 살짝 파고 뭐 이상한 자료를 하나 줬어. 요약된 거를.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너만 죽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자료는 넘쳐요. 진짜로 학원에 주는 것도 자꾸 넘쳐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소화를 못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료 엄청 줘요. 특히 우리 학원 더해요. 여기는 민법사님 워낙 그런 걸 막 수학 때 우리 그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줘. 근데 그것도 소화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있는 것도 못해. 있는 것도. 그죠? 그런 거 하시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대로.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학원마다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많이 붙었어요. 생각보다 2차 과목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공부를 워낙에 많이 시키니까 그런 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혼자 해가 나가서 공부하고, 아유, 그거 좋은 거 없어요. 그럴 거면 꼭 막판에 또 그러니까 7월, 8월 지나면 막 9월 달에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도서실 가고 독서실 가고 이런 분도 있거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항상 합격생은 만약에 내일 모레 시험 봐. 근데 오늘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이번 주 시험인데 요만큼 나왔어. 그럼 이 중에 합격생이 89%, 90% 여기 있는 거야.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 한 대를 따라가시고 자료 주는 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 딴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죠? 언니 찾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 잘 앉아야 돼. 지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좀 많아지면 이게 옆에도 많잖아. 짝꿍을 잘 만나야 돼요. 짝꿍을. 그죠? 그 둘이 지금 여기 우리 짝꿍이 2명밖에, 1명밖에 한 팀만 있잖아. 둘이 앉은 이유가 있어요. 저기 원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핏줄 땡기듯이 뭐가 땡기니까 앉은 거예요. 저 사람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짝꿍 앉으면 그러죠. 옆에서 둘이 앉으면 뭐라 그래? 되게 좋아하죠. 시험 본다는데 꼭 맞춰보죠. 근데 뭐라 그래? 언니가 2번이야. 그럼 언니도 2번이 나도 2번이야. 되게 좋아하죠. 답은 3번인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막 되게 좋아해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2번 쓴 거야. 틀린 거 왜? 성향이 맞아. 그죠? 그런 거요. 잘 앉아야 돼. 앉을 때. 어떤 짝꿍이요? 공부 잘하는 짝꿍을 만나면 좋죠. 공부 잘하는 짝꿍. 그리고 2학년이면 또 2학년 다홍치만하고 이쁘고 잘생긴 정구,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 학원 다닐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그래서 첫 선택을 잘했어요. 왜? 한 번 앉으면 계속 거기만 앉아요. 사람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딴 데 앉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거기만 앉아. 그 한 번 자리를 잘못 앉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난 그걸 알았지. 학원 갈 때부터. 그래가지고 잘 선택해서 앉았어요. 잘 앉았죠. 근데 그 여자한테 좀 불행일 수 있지만, 그죠? 뭐 상관없는 거죠. 이미 앉았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왜 딴 데로 못 가? 1년 내내 같이 앉았어요. 그 친했죠. 그죠? 그 학원이 제일 이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유부남 유부녀니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학원생이 너무 친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적당히 지내요. 적당히. 그죠? 그 남자들은 특히나 하나만 팁을 주면,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하고는 친하면 안 돼요. 내가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는 근데 뭐 다 누나네. 행복한 거야. 다 누나.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내가 걔를 챙겨줘야 돼요.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잖아. 그럼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밥값을 내야 돼요. 그 내가 누나라고 부르면 누나들이 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럼 따라가면 돼. 그 누나들이 다 챙겨줘요. 되게 좋아요. 이 진짜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특별히 처음이라. 제가 학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냥 나보다 한 살만 많으면 무조건 누나 부르는 거야. 막 계속 누나.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요, 밥 먹을 때 되면, 막 서로 오라 그래, 누나들이 막. 여기 오라고. 여기는 동태찌개 그랬다. 여기는 부대찌개 그랬다. 막 그래. 학원에서 막 위에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막 미치는 거야. 그런데 동생이 여자들 가다가, 오빠 밥 먹으러 가. 먹어. 그래갖고 안 친한 거죠. 잘 봐야 돼요. 그죠? 자, 어쨌든 부가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10%, 20%, 20%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몇 프로까지 정확하게.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안 헷갈리려면. 그치. 이것만 외우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 얘도 20%? 20%? 이거 쉽네? 20%, 20%, 20%? 되게 별거 아니네? 그리고 다음에 시험에 딱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중에 하나가 10% 있었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외워야지. 무슨 얘를 외우고 20, 20 좋다고 20, 20, 20 해놓고 나중에 엉뚱한 거. 얘만 10%예요. 얘만 10%. 나머지는 다 몇 프로? 20%.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외워야 되는 거지. 엉뚱을 외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얘네들을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노래도 있잖아. 이성희 노래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노래 아시죠? 그 앞에 지문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별들 중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얘만 보여가지고 얘랑 결혼했다는 얘기잖아. 우리도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이 노래 해석을. 이 노래의 키포인트는요, 그 중에 그대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뭐야. 그렇지, 그게 키포인트였어. 수많은 별이 기본인데 여기를 못 보고 이거만 본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다음 생에는 이 노래 잘 해석해가지고 이 수많은 별을 딱 봐야 되는데, 그죠? 그 아우라가 있다잖아요. 아우라. 그죠? 그죠? 걔만 보여. 딴 사람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지. 그 남자들은 그 아우라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대요. 근데 TV 보니까, 그죠? 어디서 그러대. 그 정신과 의사가 아우라가 한 번 처음에 보면 아우라가 있어서 결혼했대. 근데 결혼하고 한 3년 주기로 1년 주기로 또 다른 사람 아우라가 보이고 막 이런데. 그죠? 웃긴 거죠. 그래서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딱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20이다. 나중에 보시는 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자, 부가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15페이지에
뭐 인세 물세라고 돼 있죠. 인세 물세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인세란 말은 인세 물세는 이렇게 보세요. 뭘 중심으로? 인은 뭐겠어요? 인이 뭐겠어요? 누구? 사람 중심. 물은 물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사람이 중심인 게 있고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인세 물세 이렇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물어볼게요. 자, 여기 남양주 건물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남양주시에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은 산 사람이 대전 서구에 살아요.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는, 둔산동에 사는 갑이란 사람이 경기도 남양주시 있는 건물을 취득했네요.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죠. 이때 취득세는 이 물건이 소지하는 남양주시, 즉 경기도다 세금을 낼까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다 세금을 낼까요? 경기도다 내요. 왜? 지방세는 뭐 중심이요? 물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그 물건의 소재지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죠? 근데 국세는 그 사람 중심으로 가요.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요. 그럼 만약에 아까 이제 대전 서구에서 갑인 사람이 이 건물 샀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여기다 냈죠. 지방세니까. 이걸 팔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양도세는 국세잖아요. 국세는 어디다 냅니까? 세무서다 냅니까? 지방자치단체다 내요. 세무서, 국세는 세무서죠. 그 세무서가 남양주도 있고 대전 서구에도 서대전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국세는 어디다 낼까요? 대전 서대전 세무서 내는 거야. 왜? 이때 물건이 아니라 누구? 파는 사람의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가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특징을 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납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다 세금을 내느냐. 그럼 지방세 3개는 다 기본이 어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광도 시군구 이렇게 가는 거고, 국세인 2개는 뭐라고 돼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어디? 세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걸 특징을 나중에 잡는 거니까, 여기서는 근데 취득세가 물세일까요? 인세일까요? 이런 수준 떨어지는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개념만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을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 제가 이렇게 계산한다 했잖아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런다 했잖아요. 자, 얘가 기준 금액인데 이 기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2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가운데 글자만 틀리잖아요. 자, 그냥 물어보기 그냥. 다음 중 과세 표준이 금액,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종량세란다. OX. X예요. 왜? 딱 봐도 그렇잖아요. 얘가 뭐겠어요? 가격이란 뜻이에요. 얘는 가격이 아닌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2개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나마 많이 익숙한 단어가 어떤 거예요? 종량이 종량. 어디서 나와요? 쓰레기 종가제 그러지 않고 종량제라고 하거든요. 왜요? 쓰레기를 돈을 받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금액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 크기잖아요. 5리터, 10리터, 20리터. 리터당 얼마. 기준이 리터잖아요. 금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가 종량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죠. 과표가 1억, 10억, 100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가세. 그러고 리터, 면적, 건수 이런 걸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종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운데 글자만 보고 지금 볼 때 얘는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고, 얘는 수량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지문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이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2개 지문이 나오면 이것만 보면 고를 수 있죠. 설마 가격 금액으로 표시가 돼 이걸 보고 얘를 고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거, 이런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그걸 종가, 종량 그럽니다. 거기 6번에 종가세, 종량세라고 되어 있는데 읽을 거 없는 거죠. 왜? 이거 보고 지금 볼 때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틀리진 않죠. 종가, 종량. 그럼 끝이에요. 접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오른쪽에 조세체계는 볼 거 없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16페이지 우리나라 조세 현행체계 표 있고요. 뒷장 넘어가면 지방세 이렇게 표 돼 있죠. 그거 읽으시는 분 있더라고. 그거 보고 외우는 분 있어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혹시나 해서. 하여튼 제가 외우라는 건 외우세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말고 나중에. 참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애한테 넌 누구 지혜비 닮아가지고 말 안 된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다 엄마 닮은 거야. 엄마 닮은 거야. 이 공부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자식이 다 천재인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 내년 4월 5월까지 목표가 몇 점 맞으면 될 것 같아? 40점. 내년 5월 6월까지 평균 모의고사 한 40점 났잖아요. 그럼 잘하는 거. 그럼 이 사람 무조건 학교 갈 수 있어요. 욕심 안 부리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년 3월쯤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60점이 합격이잖아. 그럼 60을 맞는다가 이런 목표를, 그래서 꿈도 통통 몸도 통통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60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년 10월 24일에 그때 가서 맞고자 하는 궁극적인 점수가 60인데 그걸 꼴랑 3개월 4개월 공부하고 3월달에 모의고사는 60 맞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60은 꿈의 점수입니다. 40도 못 나와. 3월달에 40 있어. 두 자릿수 나오면 다행이에요. 두 자릿수. 40문제 풀었는데 9개 맞아. 그래서 뭐 있어요. 10개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두 자릿수 나오면. 근데 막 무슨 뭐 60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막 좌절해가지고 뭐 공부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면 안 돼요. 이때까지 6월달 정도까지 평균 40 이상만 넣으면 이 사람 무조건 학교 갈 수 있어요. 왜냐면 7, 8, 90에서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7, 8, 90에 문제풀이 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험은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거 할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문제풀이는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서를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고 그리고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시험 보러 가면 떨어져요. 희한하죠? 책을 다 외웠는데 시험 보면 100점 맞아 합격해야 되잖아.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본서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풀다가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 결론은 뭘 해야 돼? 그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이 풀어보는 거죠. 그럼 7, 8, 90 내내 4개월 내내 문제만 풀어요. 그때 실력이 쫙 올라가는 거야. 그때. 저도 문제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학원 다닐 때. 제가 공법진 37개 맞는데 제가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도 많이 푸니까 맨날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다 보내들이야. 애들이 딱 쳐다보면 지들이 알아서 가서 앉아있어. 탑에. 1번 읽으면 딱 지가 알아서 저요 하고 딱 가있어. 혼자만 가있어. 2번. 이렇게 가있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 5명이 해서 누구 정답이니? 그러면 4명은 고개 탁 숙이고 정답이 내면 고개 빳빳이 저요 그런다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 나중에 문제 풀면 누가 답이니? 5명이 다 고개 숙이 있어. 아니면 5명이 동시에 손 들어. 저요 하고 5명이 다 들어. 이게 된다니까. 그게 다 연습이거든. 연습. 그게 되는 거죠. 시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유 있어요.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걔네는 외울 거 없고. 근데 관련해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지방세가 아까 특광도 시공구세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도 있어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그러죠. 그게 또 뭐 하나 있어요? 세종시. 걔는 뭐라고 그래요?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여러분이 감귤나무 농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남편 몰래 개똥 타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서귀포시에 있네요. 그럼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가 서귀포시 재정으로 들어가느냐 제주도 재정으로 들어가느냐. 걔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제주도로 들어가요. 왜? 걔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모든 지방세 11개가 다 뭐예요? 특별자치도세예요. 세종시도 뭐라고 들어가요? 특별자치시잖아요. 그죠? 세종시가. 그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 특별자치시세가 들은 거죠. 그러면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 말하는 거야?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는?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 무슨 세야? 재산세도 뭐에 들어가? 세종시 특별자치시세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세에 들어가요. 특별자치도세.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예배인 거죠. 규정이. 그죠? 왜냐면 거기도 세종시도 뭐 있잖아요. 무슨 세종시도 연기군도 있고 막 있잖아요. 조치원 읍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관없다는 거지. 제주도도 제주도시 있고 뭐 있어. 제주주,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어디만? 특별자치도하고 어디? 특별자치시는 거기에 시공구세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냥 전부 다 특별자치도세와 특별자치시세로 들어간다. 그것만 예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표 하나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다 구분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다? 얘네들은 지방세 11개가 전부 다 특별자치시세 아니면
특별자시 도스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만 하나. 나중에 또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뭐 18페이지, 19 쭉 돼 있는 거 그런 거 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면 뭐 세법의 용어정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 그죠? 거기 아까 국세지방세 했죠? 국세는 뭘 국세라고 그랬어요? 국가, 그죠? 중앙정부에서 세금 부과하고 가져가는 걸 뭐라고 한다? 국세.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런 거. 그 얘기 쏘는 거죠. 다 읽을 거 없어요, 걔네들은. 그죠?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서 22페이지 가면, 그 3번에 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과세 요건.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 과세 요건의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물건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아까 과세 대상 그래요. 과세 대상. 과세 요건 4가지죠. 자, 보세요. 제가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배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총론 끝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취득세거든요. 그죠? 그럼 취득세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을 취득세 뭘 하면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하면 내는 거예요. 그죠? 취득을 해요. 그럼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겠죠? 그럼 누가 내냐면 그 물건에 실제 취득한 취득자가 세금을 내요. 그죠? 얘가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럼 얘가 세금을 내려면 세금을 신고하고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세금 계산하면 뭐가 있어야 돼? 얼마를 기준으로 우리 뭐라고 한다 했죠? 과세 표준 그런다 했죠. 여기다 뭘 곱한다고요? 그쵸? 세율을 곱해요. 해서 얘가 납부 방법이 뭐라겠어요? 내가 가서 뭐라는 거야? 신고하고 돈도 내가 내는 거예요. 신고 납부. 이때 취득세 신고 납부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돼요. 60일. 법으로 날짜를 정해준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무엇이 부과된다고요? 가산, 그쵸.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이. 그러면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부동산 등이라는 게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거다라고 법으로 정해준 거니까 우리가 뭘 배워요? 얘네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 취득세를 안 내요. 그 나중에 배워요? 그럼 뭐요? 엘리베이터는 취득세를 안 내는데 언제 내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뭘 하면 건물에다가 설치하면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냥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애들 왔다 갔다 놀으라고 갖다 놓으면 안 돼. 근데 어디다 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 건물에 설치하면 내야 돼. 그럼 이게 말이요, 막걸리 말이 아닌 거예요. 왜?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안 냅니다 해놓고 대신 그 엘리베이터를 뭘 하면 설치하면 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건물에다 설치하려고 사지 마당에 갖다 놓은 사람은 없죠. 그런 식으로 쭉 대상이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취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대상이죠. 그럼 취득세는 뭘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이걸 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등록세를 내죠. 등기 등록할 때 등록세 내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네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거죠.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등을 팔면 뭘 내고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구조가 똑같이 가겠죠. 비슷하게. 그리고 얘가 뭐겠어요? 납세 의무자인 거죠. 그렇죠? 그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사람이 낼 테고 얘네들은 그 재산을 뭐하는 자 소유하는 보유하는 자가 낼 테고 얘는 파는 사람이 내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과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과표는 뭐니 등록세 과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취득세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내가 가서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고 했잖아. 법으로 네가 가서 신고하라고 정해놨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뭐한 금액 내가 얼마라고 신고한 금액을 과표로 인정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 보유는요. 재산세나 종부세는요. 거래 금액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을 내가 안 하죠. 누가 해? 과세권자가 하잖아요. 국가지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국가 지자체도 몰라요. 금액을. 왜요?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그쵸? 똑같잖아요. 입장은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게 뭐야?
우리는 신고를 금액을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과세권자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가 있냐면 요럴 때 대비해서 그 부동산의 기준 금액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내가 볼 때 이 건물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기준 금액을 정해놔가지고 공시를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공시가격. 말 그대로 공시가격이에요. 이 공시가격의 뜻은 국가 지자체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의 기본적인 가격을 말해요. 얘가 1억이라고 정했다는 얘기는 국가 지자체는 얘를 얼마로 보겠다는 거 최소한 1억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얘가 1억으로 딱 정해놨는데 여러분 이걸 샀대. 취득을 했대. 그 취득세 신고한다겠죠? 근데 9천에 샀다고 신고해요. 9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어. 그리고 국가 지자체 인정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걔는 최소한 얘는 얼마를 받겠다는 거? 1억은 받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리고 걔네들이 정해놨는데 여러분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샀다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일단. 나중에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근데 보유세는 뭘로 가? 공시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니까 듣기만 하세요. 하나는 뭐가 있고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같은 말인데 얘는 국세에서 쓰고 얘는 지방세에서 사용해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둘 중에 그나마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기준시가 많이 들어보죠. TV 같은 가끔 나오죠. 왜 그럼 얘는 잘 안 나오냐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세법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다 국세예요. 특히 양도세죠. 양도세가 국세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주택, 아파트죠. 거기에 다 맞춰 있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 그죠? 기본이 그거예요. 토지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국세가 주가 되니까 어쩌다 나오면 기준시가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요 지방세에서는 기준시가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써? 시가 표준액이라고 씁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야. 근데 뭐만 달라?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들을 말하면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렇게 하면 돼. 이해 가시죠? 홈쇼핑 보다가 홈쇼핑 모델이 옷 입고 있으니까 너무 이쁘죠? 그럼 본인도 사죠. 왜? 자기도 입으면 그렇게 셀 줄 알고 사죠. 사놓고 입으면 뭐예요? 입자마자 성질 나가 다시 반품하죠.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저희 와이프도 가끔 하다가 이게 하면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막 자기 일로 와봐. 왜? 그러면 뭐 탄 거예요. 홈쇼핑 막 입어요. 입어봐. 그래서 막 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 이쁘냐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와이프가 만약에 자기야 나 이거 이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면 안 돼. 순식간에.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진심이다. 장난하냐?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세뇌를 시켜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부르죠. 와이프가 홈쇼핑 모델이 입은 거고 와이프가 딱 입었어요. 누가 이뻐? 우리 와이프 훨씬 이쁩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이에요. 홈쇼핑 모델이 입었을 때보다 우리 와이프가 더 이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죠? 일단 야간할 때는 야간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동영상 찍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대신 얘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취득세 파트에서 기준시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얘는 어디만 쓰는 거니까? 국세. 그러니까 어디? 종부세하고 양도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그럼 얘는 어디예요? 지방세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라고 나와?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산세 배울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뭘까요? 그럼 뭐라고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일단 뭘 하는 거야? 내가 신고하니까 그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보유세인 두 개는 다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부동산 정책 할 때마다 최근에도 계속 나온 게 뭐예요? 보유세를 높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보유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를. 이걸 높이겠다는 거야. 거래세라고 하잖아요. 거래세. 거래세는 뭘 말할까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말하는 거. 취득세, 양도세. 왜 사고 팔 때 낸 세금. 그러니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겠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 정부 정책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높인다고 지금 정책이 돼 있잖아요, 현재. 그죠? 그래도 안 잡히면 이게 지금 비율이 있거든요. 종부세가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현재 80%만 내고 있거든요. 공시가격 80%만 세금을 내요. 근데 그거를 100%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재산세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재산세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이 시가 표준에 100%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주택은 60%만 내요. 토지 건축물 7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재산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공시가가 1억이라고 쳐봐요. 시가 표준 1억. 그럼 100% 내는 게 아니라 그 1억에 몇 프로? 60% 곱해서 얼마? 6천. 6천만 세금을 내고 있고 토지 건축물은 70%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100%다 내는 거죠. 정부에서 그걸 줄여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랬는데 이게 계속 안 잡히면, 부동산이 안 잡히면 뭘 하겠다는 거야? 투기 방지해서 이걸 다 높여버리겠다는 거지. 그 비율 자체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담스러운 거죠. 왜? 종부세 많이 나오고 막 나오니까 힘든 거죠. 거기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원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거든요. 합산해서. 이번에 법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그 이유로 한 사람들 무조건 다 포함되잖아요. 세금 다 내란 얘기야. 그죠? 이게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게 그런 얘기예요. 보유세.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란 말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서로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걸 말한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러니까 중개성무를 많이 하면 뉴스가 틀려요. 뉴스에서 막 얘기 뭘 하잖아. 그러면 앵커가 얘기하는 얘기가 저게 저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자격증 시험이라 그렇지 어디 가서 일반 상식으로 배운다 그러면 어디 가서 1년 동안 이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민법부터 6과목 다. 굉장히 큰 거죠. 공법도 알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집 지을 때, 뭘 때 다 그 법에 따라 맞춰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런 거 아시죠? 왜 차 갈 때 이렇게 굴다리 밑에 지나가면 높이 제한 있잖아, 높이 제한. 뭐라고 돼 있어요? 몇 미터라고 돼 있어? 4.5m라고, 4.5m. 그게 건축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4.5m. 그 4.5m이기 때문에 이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걔가요, 건축선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이 있어, 선, 이렇게 라인을. 그래서 건물 딱 쳤는데 이게 창문 열었을 때 이 선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바짝 치면 안 돼요. 왜? 문 열었더니 여기 넘어가. 그럼 안 돼요. 왜? 차가 지나가다가 저 딱 이런 차가 지나가다 툭 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백화점 보면 문이 뭐로 돼 있어? 회전문으로 돼 있잖아요. 회전문. 왜요? 이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 여기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닫이로 열면 이렇게 넘으면 이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짝 붙이는 거야. 그리고 뭘로 해?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회전으로. 회전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 그게 법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걸 배우겠어요. 어디 가서. 여기서나 배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짜증나는 거죠. 왜? 그냥 배우면 괜찮은데 이게 문화선택 아니거든요. 뭘 따야 돼?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거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재산세 가면 왜 얘는 과표가 이걸로 가냐? 당연히 이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죠? 근데 이거를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산세 과표가 원칙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시가 표준이겠죠. 근데 그걸 못 푼다니까. 엉뚱한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엉뚱한 얘기. 왜? 지금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때 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한 번 듣고 기억나면 천재라니까요. 수십 번 들어야 돼. 수십 번. 막 머리 좆뜯고 막 그죠? 막 그래야 된다니까. 막 숨어서 머리 좆뜯고 막 조상탓하고 막 그래야 돼. 이제 나는 왜 머리가 안 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막 머리 좆뜯고 조상탓하고 그래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2페이지 보면 과세요건 물건 나와 있고 과표 아까 했죠? 자, 과표 정리하겠습니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종가세 그런 데 있고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럽니다. 그리고 세율 나와 있죠?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표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으로 종가세의 경우는 정률세, 종량세의 경우는 정액세. 자, 이거는 종가 종량 했으니까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과표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랬죠. 그럼 얘가 종가가 있고 뭐 있댔죠? 종량이라겠죠? 자, 그럼 여기다 세율을 곱할 거 아니에요? 세율 곱할 때 세율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비율로 보통 표시가 되죠. 2%, 3%, 4% 그죠? 근데 얘가 세율이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항상 뭘로 표시가 돼야 돼요? 액으로, 금액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온 거죠. 그요. 얘가 항상 금액으로 나오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금액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종가세는요, 과표 자체가 뭘로 표시가 됐어?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은 금액이 아니라 뭘로? 비율로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율이 뭘로 나와야 돼?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말소동기 같은 거죠. 말소동기. 그러면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맞잖아요. 한 건당.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 봉투 할 때, 자, 쓰레기 봉투 사러 갔더니 20m 얼마야? 그랬더니 20m짜리는 2%고요. 50m는요. 걘 3%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20m는 뭐 예를 들면 660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뒤에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이렇게도 표시가 되고 이렇게도 표시가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하죠. 얘는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종류세 그러는 거예요.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정해진 세율이다. 그래서 정액세율을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다음 중 세율이 화폐, 백분비, 천분비, 비율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비율이니까 뭘로? 총률 그러면 되고, 금액으로 표시되면 총액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같이 배우는 거죠. 그 얘기 써놓은 거죠, 간단하게. 그죠? 그 다음에 뭐 4번에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과세기간. 뭐 그럼 불값에 그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뒷장 넘어가 마지막에 23페이지 뭐 있어요? 부가징수라고 돼 있죠? 이거 아까 한 거잖아.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신고. 얘는 뭐예요? 얘는 신고납부지. 아까 또 하나 뭐 있다 했어요? 보통징수 있다 했잖아요. 뭐하고? 신고납부하고 보통징수가 있다. 아까 누가 보통징수라고 했죠? 얘네들. 보유세는 뭐요? 고지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랬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은 뭐한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취득세는 기본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해야 돼요? 60일 안에 하셔야 돼요. 60일 안에. 날짜가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요 기간 지나버리면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 이 기본 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내용상으로. 그죠? 그런 거고. 자,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 다 알지만 맞출 수 없는 얘기, 못 맞출 수도 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저희 50만 원 이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50만 원 이하가 있고 이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중에서 50만 원이에요. 딱 50만 원이면 여기 1번, 2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1번 들어가요. 1번에. 그죠?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려요. 그 뒤에 나중에 우리 세법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세가 이런 거 배워요. 대표적으로 소액징수 면제라고 해서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얼마가 나왔어?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재산세 부과를 안 해요. 자,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게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기출로. 자, 이렇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2,000원이면 재산세를 징수한다. OX.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웠어요? 근데 이걸 외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맞춘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맞는 지문이죠. 왜요? 미만이 있었잖아.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데 미만이 붙었다는 얘기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적은 금액이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그럼 얼마부터 먹겠다는 거야? 2,000원부터는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잖아요. 뭐 이상 이하 미만 쪽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웃긴 건데 근데 이게 나와요. 미만 초과 5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얘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분 얘는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금액이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는 알아야 돼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 이후로 이게 확실히 구분하고 짬뽕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문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중학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하로 맞으면 뒤지게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80점 이하니까 80점까지는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80점 맞으면 때려 안 때려요? 안 때리거든요.
75점부터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이 온 거지 그때부터. 초등학교 잘 배웠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자 80점 이하는 뒤지게 맞는다. 80점 맞고 맞을 줄 알았더니 안 때리는 거. 이상하다. 다음 시험도 또 안 때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아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뭐라고 해야 정답인 거야? 8점 미만은 뒤지게 맞는다. 이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80점 이하는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혼동 와서 지금 못하는 거야 이거를. 잘 모르면 초등학생 아들이 있으면 배우면 돼요. 그 아주 수직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상 이하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이고 안 칠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거 물어보지 마요. 이게 창피한 거야 이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은근히 잘 나와요. 나중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는 제가 이번에 지금 하고 1월달 할 때 기본 갈 때 한 번 더 해요. 그죠? 물론 할 때도 뭐.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이렇게 하고 와요. 왜? 그래야 문제 나오면 바로 읽자마자 맞았다 틀렸다 그래야지. 이것만 외워놓고 시험 보러 가서요. 뭐라 그러는겨? 2,000원 나오니까 뭐라 그래? 2,000원 미만 써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럼 훅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이미 끝난 거야. 읽자마자 OX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시험 보러 갔을 때는요. 문제를 읽고 그다음 뭐 해야 돼? 답을 쓰는 거지 시험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읽고 생각하고 답을 쓰는 사람은 떨어져요.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까지 할 시간이 없어. 뭐만 해야 돼?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 언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부터 해서 내년 10월 달까지 계속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서는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냥 읽고 답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다가 꼭 막판에 이때가 생각한다. 시험 보러 당일 가서 생각하다가 보면 시간 모자라니까 시험지 걷는 데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5분 남았으니까 마킹 아니까 안 했네. 모 학원에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만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나 달라. 누가 또 가서 못 써가지고 울고 난리 났대야. 못 써가지고 감독까지 건넨다건데 아직 못 마킹 못한 거요. 그게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 읽고 생각하니까 그래. 읽고 생각하니까. 그게 평상시 생각으로 그렇게 열변을 토해도 말 안 듣고 그다가 꼭 그때 가서 뭐 밀렸었네. 마킹을 아직 못했네. 그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마킹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마킹 못하면. 그렇죠. 5분 남았는데 200문제 100문제 마킹 될 것 같아요? 80문제? 못해요. 떨어가지고. 이게 안 돼. 마킹이. 이것도 연습해야 돼. 나중에 얘기 많이. 마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킹을. 삐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킹을 이렇게 한 문제 마킹 한 거죠. 날 새는 거지. 딱 이렇게 한 방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아이샤도 그래서 바깥 라인 거는 안으로 막 삐져나가는 이렇게 그린다. 이런 것도 연습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제가 말했죠. 그냥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걸 가지고 반복을 해서 훈련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실수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 위에 점수를 맞으려면 또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는 아주 시간 많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것보다 결석을 안 해야 돼요. 오늘 나와놓고 또 내일 빠지고 다음 주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아마 이번 주에 기분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할 거니까 그냥 11월, 12월은 좀 가볍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민법개론만 좀 많이 동영상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